안녕하세요. 어린이 현대미술교육연구소 BPC아트의 이소영 대표입니다. 오늘 주제는 미술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입니다. 좀 추상적인데요. 제가 지금은 빅PC, 즉 상담하는 곳에 없지만 저도 초창기에 한 5, 6년은 빅PC 도곡 본원에 상담을 담당했습니다. 가끔 저희 원장님들이 휴가를 가시거나 그러면 저도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시냐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면 우리 애가 미술을 못해서 왔다. 미술을 좀 잘하고 싶어서 왔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서 왔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저도 초보 원장일 때는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작은 분야를 계속 고민하는 것이 전문가잖아요. 도대체 이 미술을 잘한다는 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항상 했어요. 이 상담할 때 특히 부모님들이 말하시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자, 여러분, 미술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근데 그림을 잘 그리는 거는 어떤 그림을 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혹시 미술을 잘한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모두가 비슷하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얘가 이제 초등학교를 갔는데 사람을 잘 그려야 되는데 사람을 못 그린다. 명암을 넣어야 하는데 명암을 못 넣는다.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그림을 잘 그린다. 미술을 잘한다라는 건 일단 첫 번째, 그림이구나. 두 번째, 형태구나. 사람을 잘 그리거나 건물을 잘 그리거나 명암을 넣거나 어떠한 사실적인 거구나. 사실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사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는 아니더라도 아이가 BPC에 있는 동안 또 우리가 그 어린이와 학부모님을 만나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미술을 잘한다는 것이 그림을 잘 그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영상을 잘 보시는 거예요.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미술을 잘한다는 것은 비단 그림을 잘 그리는 것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당연히 미술을 잘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림을 잘 보는 것, 즉 미술 작품을 잘 감상하는 것도 미술을 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미대를 나왔지만 오히려 미술교육과 미술사를 전공해서 지금은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지 않고 그림을 설명하고 강의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즉 아이의 직업이 훗날 큐레이터가 되거나 학예사가 돼야 한다면 그림을 꼭 잘 그린다기보다는 그림을 잘 보는 능력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림을 잘 해석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죠. 즉 미술을 잘한다라는 것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그림을 잘 보는 것, 그림을 잘 설명하는 것, 그림을 잘 해석하는 것, 그림을 잘 느끼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을 조각으로 바꿔도 되고요. 미디어 아트로 바꿔도 됩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것 안에도요. 스케치를 잘해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색칠을 자유롭게 잘해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색칠을 잘해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아이가 추상적 표현을 상당히 잘한다. 이 친구는 추상 충동이 강해서 추상적 표현을 정말 가감없이 대담하게 잘한다. 이것도 미술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퍼포먼스를 잘하는 친구, 퍼포먼스 아트를 유독 좋아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극적이나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친구도 미술을 잘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재료를 잘 구해오는 친구. 이 친구는 드로잉이라던가 채색 활동은 다소 재미없어 하지만 이상하게 미술교육원에 오는 길에 낙엽을 주워 오거나 생수병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 저 이걸로 무언가 붙일 거예요. 재료를 잘 구해옵니다. 이런 친구들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저는 미술을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를 모아서도 충분히 멋진 미술 작품을 만들었던 예술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토니 크랙도 있고요. 무엇인가 물건을 모으는 것이 하나의 예술이 돼서 터너상까지 받았죠.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드로잉만 잘하는 아티스트들도 정말 많습니다. 채색만 잘하는 아티스트들도 많고 퍼포먼스 아티스트들도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술의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본인이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미술의 역사까지도 좋아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친구들은 훗날 미술 이론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 또는 미술 교육인들이 미술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시점에 대한 부분, 특히나 원근법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이가 앞에 있는 건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려야 한다라고 어느 정도 초등학교 3학년이 넘어가면 교사들도 알려주고 어머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투시도법, 즉 원근법에 의해서만 아이를 지도하는 거거든요. 물론 세상에는 원근법도 상당히 중요하죠. 다빈치 역시 원근법에 맞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대가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유명한 훌륭한 화가들 중에서는요, 이 투시도법을 쓰지 않고 부관법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또는 역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아이가 세상을 보는 시선 역시 원근법, 투시도법 이렇게 한두 가지로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개성 있게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에게 세상을 보는 시선을 다양하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꼭 원근법에 맞춰서 완성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말라는 것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방임이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아이를 한 명의 작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작가님 작업실을 찾아갔는데 작가님에게 작가님 이렇게 그리는 건 틀렸어요. 저렇게 그리세요 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아이가 작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육인이 무조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 이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개성도 살리면서 하지만 아이가 좀 답답해하는 부분이 어디일까? 물어보고 혹시 이 부분이 잘 안 그려지면 이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까? 아니면 너가 지금 이 순간 이 과정에서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집중을 했다면 잠깐 좀 기다려주기도 했다가 즉 아이를 창작자 한 명의 아티스트로 대한다면 교사가 지도를 할 때 좀 더 다른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즉 테두리를 아이의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테두리를 새까맣게 갑자기 그려버린다거나 혹은 외운 듯한 나무의 형태, 외운 듯한 풀의 형태가 그림에 반복되게 등장하게 교사가 지시를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쩌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빨리 교육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교육자가 협의를 한 거죠. 자신의 마음과. 그래서 조금은 수업 시간이 부족하고 답답할 수도 있고 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더 그리면 더 좋겠는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도 한 명의 아티스트고 나도 교육인으로서 한 명의 아티스트면 어떤 식으로 아이와 함께 이 작품을 더 조화롭게 완성을 해 나가는 게 아이의 미술 활동에도 좋고 교육인인 나에게도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한 것처럼요, 미술을 잘한다는 것은 기준이 한 가지가 아니라 참 다양합니다. 따라서 우리 어린이가 또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어떤 방향으로 개성 있게 그림을 잘 표현하고 또 그림을 잘 느끼고 잘 감상하고 자신의 생각을 미술로 표현을 하는지 그것에 맞게 개성을 살리면서 소통하고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방향의 선을 두고 교육을 제시하기에는 어린이들은 어른처럼 너무 다양합니다. 총 1000년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미술을 잘한다는 것이란 무엇일까라는 정의를 한 번씩 각자 다시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